2022년 가을 서울 노원구의 한 복잡한 교차로 근처. 윤지은은 늘 그랬듯이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그녀는 올해 26살이었고 지난 24년간 어머니 없이 살아왔다. 2살 때 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한 줄도 없었다. 주민등록등본에도 공란으로 남아있는 부에 카는 그녀에게 질문도 기억도 허락되지 않았다. 지은은 이모와 함께 자랐다. 이모는 강원도 춘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자신보다 조카를 먼저 챙기는 삶을 살아왔다. 특별히 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한 번도 지은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 한구석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사치도 안정된 일상도 채워주지 못하는 종류의 허기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은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모는 처음엔 말렸지만 결국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지은은 스스로 벌고 스스로 쓰는 삶을 선택했고 지금은 상계역 근처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사는 삶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홀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있던 지은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한 남성을 눈에 담게 되었다. 회색 재킷에 단정한 인상을 가진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특별한 요청도 없이 묵묵히 메뉴를 보다가 기본 정식 하나를 주문했다. 말수가 적고 시선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 남자는 또 왔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메뉴, 똑같은 침묵. 그러나 그의 태도는 무례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주변을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지은은 이상하리만치 그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그는 다시 왔다. 이쯤 되면 단골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일정한 주기로 찾아왔고 지은은 그가 들어오는 시간을 어느새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요즘 많이 추워졌네요. 손 시리지 않게 장갑 꼭 끼세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지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의 일상에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안부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타인의 따뜻한 말에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남성으로부터의 관심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달랐다. 강요도,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곁에 있으려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같은 시간대에 식당을 찾아왔다. 때론 바쁜 날이면 지은은 그를 챙기지 못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이 근처에서 작은 중고차 딜러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혼한 지는 오래되었고 자식도 없다고 했다. 외롭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의 결에 그런 감정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어느새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안부를 묻고 감정을 존중해주는 관계가 이렇게 다정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끼는 순간들이었다. 그는 어느 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혹시 괜찮다면 너를 평생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 어떤 부담도 느껴지지 않았고 불쾌함도 없었다. 오히려 낯선 감정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충격이었다. 그 말에는 무게도 진심도 있었다. 지은은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가 던진 말이 계속 맴돌았다. 며칠이 지난 후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 가족에게 먼저 인사드려야겠죠. 그는 놀란 듯 미소 지었다. 지은도 웃었다. 그녀는 이모에게 그를 소개할 결심을 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은은 이상하리만치 불안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만남이 인생에서 가장 큰 진실의 문을 열게 될 거라는 걸. 그 문 너머엔 따뜻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로도 그는 정해진 시간에 식당을 찾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많지 않은 빈도였지만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그의 방문은 지은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아도 그가 앉아있는 자리를 보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어느새 지은은 그의 얼굴을 익숙하게 여겼고 그가 오지 않는 날엔 어쩐지 식당이 조금 더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대화는 길지 않았고 질문은 많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말하면 잘 들어주었고 무심한 듯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오늘은 손님 많았나 봐요. 또는 요즘은 날이 빨리 어두워지네요. 같은 일상적인 말들이었지만 그 안엔 관심과 배려가 녹아 있었다. 그가 자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건 지은이 먼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였다. 그는 이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아이는 없다고 했다. 혼자 살고 있으며 평소에는 일을 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했다. 친구도 많지 않고 특별한 취미도 없었다. 대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 역시 늘 주변의 시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고 누구에게도 깊이 기대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말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강릉에서 자랐다고 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바로 사회에 나왔다고 했다. 서울로 올라와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중고차 매매업에 정착하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성공도 실패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과시하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요즘 이렇게 자주 오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죠.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요. 오히려 익숙해졌어요. 그 대답에 그는 짧은 미소를 지었고 지은도 그 미소를 기억에 남겼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음료 하나를 건네주기도 했고 그녀가 입고 있는 외투가 얇아 보이면 오늘은 좀 춥죠. 라고 말하며 신경을 썼다. 그런 작고 사소한 관심들이 지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 번호를 묻거나 퇴근 후에 따로 만나자고 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느껴졌다. 그런 태도는 지은에게 신뢰를 줬고 그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걷어내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은 자신이 그를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그일까 싶어 돌아보게 되었고 그가 오지 않는 날은 괜히 허전했다. 그가 앉던 자리엔 다른 손님이 앉아 있어도 자꾸만 시선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는 어느 날 조금 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사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아요. 앞으로도 화려한 미래를 약속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남은 삶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혼자는 점점 더 외롭더라고요. 그의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지은의 가슴에 가볍지 않게 다가왔다. 지은은 그 순간 놀라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없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늘 혼자였던 자신에게 누군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주는 그 감정이 낯설고도 따뜻했다. 아무도 자신을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 적 없었다. 그 말은 지은의 마음 한가운데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고 그녀를 재촉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고 그녀가 불편하면 언제든 멈추겠다고 했다. 그 배려 깊은 태도는 오히려 지은을 더 흔들리게 만들었다. 며칠 후 지은은 혼자 방에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와의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이모의 반응, 앞으로의 삶, 모든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와 있을 때 자신은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서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걷는 미래를 조금씩 상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가족에게 소개하는 일이었다. 지은은 마음을 정하고 설 연휴에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이모 댁으로 함께 내려가자고 말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여정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과거를 마주하는 문이 될 줄은? 설 연휴가 다가오자 지은은 이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울에서 함께 지내는 남자분이 있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모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허락했다. 단, 무슨 일 있어도 솔직하게만 말해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한편은 어쩐지 불편하게 뒤틀렸다. 며칠 후 도현 씨는 지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다. 나이 차이, 배경 차이, 그리고 오랜 시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같은 모습이었다. 무리하지 않았고 조급하지 않았고 늘 한 걸음 뒤에서 지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그런 점이 지은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졌다. 춘천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지은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현 씨는 그녀의 옆에서 따로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류가 형성되어 있었다. 지은은 그 침묵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말보다도 편안했다. 도착 후 이모는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다. 도현 씨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식사를 준비했다. 지은은 익숙한 주방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놓았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은 들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조용한 어투였지만 질문은 구체적이고 날카로웠다. 고향이 어디세요? 예전에 대구에 살지 않으셨어요? 혹시 윤하이란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은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모가 원래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누구든 조카를 생각하면 이런저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묘하게 바뀌었다. 이모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도현 씨는 그 질문들에 하나하나 대답하면서도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무언가 이상했다. 마치 이모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한 말투였다. 혹시 그 시절 하이란 씨와 따로 연락한 적 있으세요? 이모의 말에 도현 씨는 갑자기 말이 없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에서 이모는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분, 지은이 아버지 맞아요. 그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도, 생각도, 숨조차 멈춘 느낌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이어온 감정의 선이 단숨에 잘려나가는 것 같았다. 도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모는 한숨을 내쉬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 엄마, 그때 많이 힘들었단다. 둘이 결혼 못하게 된 거 나도 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른들이 너무 강하게 반대해서 결국 연락 끊고 서울 올라왔어. 너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쓰러지셨지. 그 뒤로 난 그냥 지우고 살았어.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점점 머리가 멍해졌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기억과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현 씨와 나눈 대화들, 마음을 연 순간들, 결혼을 상상했던 장면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미로로 변해갔다.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정말 몰랐던 걸까? 왜 하필 지금에서야 이런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걸까? 지은은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떤 감정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대화도 끊겼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그 안에서 지은은 혼란에 휩싸였다. 믿었던 감정이 배신이 된 것 같았고 그 감정이 너무 순수했기에 더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도현 씨는 침묵한 채 자리를 정리했고 이모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한 공간 속에서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다. 지은은 알았다. 이 사건은 단지 과거의 진실이 아니라 그녀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였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이제 더 이상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없이 방 안에 혼자 남았다. 도현 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진심으로 다가왔던 그 눈빛. 그리고 오늘 보여준 침묵. 어떤 것이 진짜였는지, 어디서부터가 오해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음에도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어제 들은 말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도현 씨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모는 말없이 식사를 준비했고 분위기는 냉랭했다. 도현 씨는 더 이상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미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은 혼자 방에 들어가 가방을 챙겼다. 서울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도현 씨는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조차 지은에게는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았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처음 만났던 날, 조심스럽게 건넨 인사, 반복되던 대화, 따뜻한 배려, 그리고 진심 같았던 고백. 모든 것이 가짜였던 걸까? 아니면 진짜였지만 너무나도 잔인한 우연이었던 걸까? 서울에 도착한 지은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역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통화 기록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 같았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너무 빠르게 멀어져 갔다. 이 며칠이 흘렀다. 그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마주하는 것은 버거웠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은 지은이 예전보다 말이 줄었다고 느꼈지만 누구도 깊이 묻지는 않았다. 지은은 밤마다 어머니의 유품을 꺼내보았다. 오래된 사진, 편지, 메모,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신고서. 아버지란 칸은 여전히 공란이었다. 어머니는 끝까지 그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아마도 스스로 감당하기로 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 선택 속에서 자란 자신이 이제 와서 진실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지은은 계속해서 자문했다. 그의 진심이 어디까지였는지, 진짜 몰랐던 것인지, 알고도 감췄던 것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와의 관계도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지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그동안 묻혀있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가 자주 앉던 식당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순간 묘한 공허감이 밀려왔다. 그 자리는 이제 단순한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잠시 기대었던 자리였다.
그가 준 따뜻함이 거짓이 아니었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뒤엉켰다. 그날 밤 지은은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다. 이모,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전화 드렸어요. 이모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그래, 몸은 괜찮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네라고 대답했다. 둘 사이에 더 많은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통화만으로도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며칠 뒤 도현 씨에게서 처음으로 메시지가 왔다. 짧은 인사였다. 잘 지내고 있지? 미안하다. 지은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답장을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 메시지는 하나의 이정표 같았다. 이미 지나간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조용한 신호. 그녀는 이제 다시 혼자 걸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엔 혼자라는 사실이 무섭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외면하지 않을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주했던 기억만은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사랑이든 실수든 혹은 참담한 우연이든 간에 그 모든 순간은 지은의 삶의 일부였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지은은 문득 휴대폰에 저장된 도현 씨의 이름을 눌렀다가 지웠다. 반복된 행동이었다.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과 그럴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매번 머뭇거렸다. 감정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시간만이 조금씩 복잡한 생각의 결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주소도 없고 보낸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있었다. 모서리가 해진 표지 속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낯선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몇 장을 넘기다 지은은 멈췄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녀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 옆엔 젊은 시절의 도현 씨가 서 있었다. 손을 맞잡거나 웃고 있진 않았지만 둘 사이의 거리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지은은 앨범을 덮지 못하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시간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시간을 겪지 않았고 그 기억을 공유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청춘이었고 누군가의 선택이었으며 그 선택 끝에 자신이 태어났다. 그제야 지은은 무겁게 느껴졌던 모든 감정의 중심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배신감도, 분노도, 혼란도 결국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면 그녀는 아마 그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졌다. 며칠 후 지은은 직접 그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저 묻고 싶었다. 그는 지금 어떤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녀에게 했던 말들이 전부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예전과 다름없이 조용한 얼굴로 그녀를 마주했다. 지은은 자리로 다가가 앉았고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을 모은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르지 않아 지은은 잠시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은은 조용히 물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알게 된 순간 내가 어떤 입장이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당신이 무너지지 않길 바랐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 역시 충격이었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깊어졌고 그 감정이 막 피어나려던 순간
모든 것이 뒤엎어졌을 때 그는 자신보다 그녀를 먼저 생각한 것이다. 그 침묵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어떤 식의 보호였던 셈이었다. 지은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원망하고 싶었던 마음도 다시 관계를 돌이켜보려던 마음도 사라졌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만이 분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살면서 내가 후회한 일이 많았지만 당신을 만난 건 그렇지 않아요. 끝이 이래서 미안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진심이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듣고 싶었던 마지막이었다. 아무 약속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지금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진실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휴대폰 앨범 속 사진들을 정리했다. 함께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지만 문자와 통화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모두 삭제하지 않았다. 잊기 위한 정리가 아니라 그저 마음속 어딘가에 두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말해보았다. 아직 입에 익지 않았고 실감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지은은 그날의 마지막 대화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가 말한 모든 문장은 기억에 남아 있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결은 여전히 명확했다. 그러나 진심이었다는 확신이 든다 해도 그 감정이 지나간 시간까지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이모에게조차도. 모든 상황은 너무 사적이었고 말로 설명해도 온전히 이해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그녀는 혼자 산책을 하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와 함께 처음 마주했던 장소 근처였다. 우연히 지나친 자리에서 다시는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던 감정이 조용히 되살아났다. 그날 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뜻밖에도 그였다. 초췌한 얼굴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따로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다. 안쪽에서 그를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다. 이 만남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를 다시 이전처럼 마주할 수는 없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내 돌아섰다. 지은은 뒤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안쓰러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더는 무엇도 해줄 수 없다는 자책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관계가 이대로 끝나야 한다는 확신 또한 있었다. 이 며칠 뒤 그녀는 긴 편지를 썼다. 전하지는 않았지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다. 편지의 시작은 질문이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나를 아버지 아닌 사람으로 생각했나요? 그리고 끝은 고백이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은 차분해졌고 그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지은도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다. 말 없이, 약속 없이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만 남긴 채 어느 날 이모에게 연락이 왔다. 지은이 최근에 어떻게 지내는지, 식사는 잘 챙기고 있는지 묻는 짧은 통화였다. 그녀는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모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그 사람, 나한테도 편지를 보냈더라.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편지의 내용은 듣지 않았지만 대강 어떤 말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 감정을 다 말하지 못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책임지려는 사람. 이제 와서 그를 원망하는 건 의미가 없었다. 어느 주말, 지은은 집 정리를 하다가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다시 열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미뤄왔던 유전자 검사의 서류가 그 안에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그 종이를 보며 지은은 마음속으로 짧게 혼잣말을 했다. 알 필요 없어. 충분해. 그건 결심이었고 동시에 포기였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을 꿨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고 자신은 어릴 적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말없이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다. 눈을 뜨자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래전 그와 나눴던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지우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언젠가 꺼내볼 날이 올 것 같아서였다. 그녀는 한동안 그 메시지들을 읽다가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제는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지만 마음속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듯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가끔 누군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면 지은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 감정이 슬픔이든 미련이든 혹은 어색함이든 간에 모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해 봄, 지은은 회사 근처 작은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문을 열고 예약한 시간에 맞춰 상담실에 들어갔다.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다. 지은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고 상담사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지은은 위로받고 있었다. 한참을 이야기한 뒤 상담사는 물었다. 그분을 미워하나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 감정이 온전히 미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더 복잡했고 더 안쓰럽고 더 깊숙한 무엇이었다. 그래서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메모를 이어갔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은은 버스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그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외면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한 번씩 상담을 받았다. 감정은 하루아침에 정리되지 않았지만 한 줄씩 자신의 언어로 꺼내놓는 시간은 그녀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어느 날 상담사에게 말했다. 그 사람도 피해자일까요? 상담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예요. 그 말은 지은에게 깊게 박혔다. 그녀는 계속해서 과거를 붙잡고 있었다. 진실을 파헤치려 했고 그 안에서 정당함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감정은 방치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했다. 더는 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했다. 상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지은은 더 이상 매주 방문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꼈다.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상담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감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지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고 주말이면 동네 도서관이나 작은 카페를 찾았다.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 고요함이 이제는 익숙했다.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억지로 자신을 내몰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한 달쯤 후 이모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다. 이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락은 아직 안 오지? 지은은 짧게 대답했다. 응, 없어. 이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요즘도 집 앞에 잠깐씩 온다더라. 그냥 보고 간대.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다. 놀랍지도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다. 단지 어쩌면 그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마주할 생각은 없었다. 지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 며칠 후 회사에서 우연히 동기들과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다. 평소엔 잘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오랜만에 웃음도 나왔고 자연스레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고 지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반응에 지은은 스스로도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꺼내기 힘들었을 이야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고 더 이상 숨겨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빛바랜 글씨들이 여전히 선명했다. 짧은 문장들 사이에 담긴 감정들이 그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어머니도 많은 것을 숨기고 참았고 결국에는 혼자 견뎌냈던 것이다. 지은은 다이어리를 조용히 덮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아직도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미움 대신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늦가을이 되자 아침 공기가 달라졌다. 지은은 달력 속 날짜를 바라보다가 문득 지난 1년을 떠올렸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감정이 지나갔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현관 앞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 감각은 분명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 서 있다가 돌아선 느낌이 또렷하게 전해졌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문고리에 걸린 작은 봉투가 보였다. 그 안에는 아무런 글도 없이 사진 한 장만 들어 있었다. 오래전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옆에 아주 조심스럽게 서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젠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지나며 남은 조용한 감정만이 마음을 채웠다. 그날 오후, 지은은 춘천행 열차를 탔다. 오랜만에 이모를 뵙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았다. 그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짧은 인사말. 잘 지내고 있지? 미안하다. 지금은 그 말의 무게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모는 지은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밥상 앞에서 둘은 말없이 식사를 나눴다. 식사 후 이모는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에 그 사람이 다녀갔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마당 한 바퀴 돌다 갔더라. 이 지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모는 물었다. 혹시 다시 보고 싶니?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냥 한 번쯤은 제대로 부르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전화도 편지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내면에 말을 걸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그의 단골이던 식당 근처를 지났다. 창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지만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지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지은은 이번엔 문을 열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둘 다 긴 침묵 끝에 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아버지. 그 말은 담담했고 부드러웠으며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어떤 사과도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지은은 더는 사랑도 미움도 아닌 다른 이름으로 그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야 듣네요. 고맙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걸어왔던 길은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뒤, 지은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그 앞에 조용히 앉아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다. 혼자 속으로 되뇌던 감정들을 처음으로 말로 꺼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저 잘 살아갈게요.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직 인생의 많은 부분이 불확실했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지은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버지를 용서하셨나요? 그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용서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그분이 제 삶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누구나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군가에겐 받아들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단절의 끝일 수 있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것은 자신의 서사의 한 줄을 직접 써넣은 일이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선택한 이름으로 다시 관계를 정의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 이름이 아버지이든 그 사람이든 혹은 아무 이름도 아닐지라도 어떤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다시 불리는 것이다. 지은은 그렇게 배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비밀을 넘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관계의 갈등과 치유,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마주하고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과정이 때로는 사랑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오해 하나, 긴 침묵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또한 작은 진심 하나, 짧은 한마디가 다시 삶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